안녕하세요. 스포자TV 샤론입니다. 오늘은 2차 부등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오늘은 학습 목표도 같이 써놨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 간단한 2차 부등식을 풀 수 있다. 요게 이제 학습 목표가 되겠습니다. 아, 선생님, 근데 저는 부등식이 뭔지 모르는데요 하는 친구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2차로 시작되는 거, 2차식, 2차 방정식, 2차 부등식 세 가지를 써놓고 비교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2차 식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2차니까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런 식으로 생겼을 거예요. 즉 차수가 2차라는 얘기는 여기 x제곱 앞에 뭔가 개수가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a가 0이 되면 안 됩니다. 자, a가 0이 아닌 이런 거를 이제 2차 식이라고 할 거고요. 그럼 2차 방정식은 뭘까요? 2차 방정식은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 이렇게 되는 게 이제 2차 방정식이 돼요. 방정식부터는 이제 해가 있죠. 이 친구의 해는 어떻게 구했을까요? 방정식의 해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를 통해서 구하면 된다. 근해 공식이 이제 이 2차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아주 강력한 툴입니다. 그래서 근해 공식 x는 뭐분의 2a분의 마비 뿔마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라는 거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자, 근해 공식을 통해서 하거나 또는 근해 공식보다 사실 이걸로 이용하는 게 훨씬 편한데 인수분해를 할 수 있는 거는 인수분해를 이용해서 해를 구하는 게 훨씬 빠르고 편하죠. 그래서 오늘은 이 뒤쪽에 써있는 인수분해를 이용해가지고 2차 부등식도 풀어줘야 되기 때문에 요거 잘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2차 부등식이 뭔지 한번 알아봐야겠죠. 2차 부등식은 역시 2차 식이 필요하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부등호를 통해서 이렇게 연결해 주는 거. 요게 이제 2차 부등식이 되겠습니다. 선생님 이게 0보다 크다만 되나요? 아니죠. 여기서 이제 0보다 크거나 같을 수도 있고 아니면 0보다 작을 수도 있고 0보다 작거나 같을 수도 있고 이런 모든 경우의 수 4가지에 대해서 다 2차 부등식이라고 하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a가 0이면 안 됩니다. 그거는 그냥 여기는 생략해서 쓸게요. 자, 이렇게 해서 2차 식과 2차 방정식, 2차 부등식 세 가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이 차이점에 대해서 각각 조금 명확하게 들어오시죠? 자, 이 뒤에 붙어 있는 게 는 0 이렇게 돼 있으면 방정식이 되는 거고 이렇게 부등호가 있으면 부등식이 되는 거다. 크게 이 차이점을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ABC 문자로 써 있어서 조금 복잡하기 때문에 제가 예시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줘 볼게요. 2차식의 얘는 간단하게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 이렇게 한번 들어볼까요? 자, 2차 방정식은 어떻게 한다? 여기에다가 는 0 이렇게 붙는 게 2차 방정식이었다. 그러면 요거를 딱 보자마자 우리 인수분해에 강한 여러분들은 그렇죠. 요거 인수분해 생각하셨죠? 그럼 어떻게 인수분해 된다? x-1, x-3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기 때문에 이 친구의 해는 뭐가 된다? x는 1과 3 두 개를 해로 갖는다. 이것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있는 2차 부등식은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는 요거를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가장 기본적인 거 0보다 크다. 자, 그러면 이 2차 부등식의 해를 어떻게 구하는가? 그게 우리가 오늘 할 일인데 2차 방정식에서 딱 보니까 이 친구가 인수분해가 돼서 인수분해를 하고 시작했죠. 그래서 2차 부등식도 마찬가지로 얘가 딱 나오면 인수분해가 되는구나 해서 요걸로 일단 시작을 해주시면 돼요. x-1, x-3. 그 다음에 얘가 0보다 크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 요거를 한번 알아봐야 되잖아요. 자, 2차 방정식을 조금 더 가까이 보면요. 여기에 있는 이 1이랑 3이라고 하는 친구들은 사실 이 친구의 해 또는 근이라고 불리죠. 2차 방정식에서 해 또는 근의 의미는 뭐냐면 이 x는 1을 여기 x자리에다가 넣었을 때 즉 여기다가 1을 넣으면 1 빼기 4 더하기 3이니까 딱 뭐가 돼요? 0이 되죠. 즉 여기서는 0을 만족시키는 요 값을 의미를 하는 거예요. 그 값이 특정하게 딱 2차 방정식에서는 두 개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1과 3 두 개로 찾아준 거고요. 제가 쉬운 1로 예를 들었지만 3을 넣었을 때도 마찬가지로 여기다가 3 딱 넣어주면 어떻게 되죠? 9 빼기 12 더하기 3이 되니까 다시 또 0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런 친구들이 해랑 근이라고 했었거든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 2차 부등식에서의 해 또는 근이라고 하는 친구들은 뭐를 만족해야 될까? 그렇죠. 여기 x값에다 넣어줬을 때 x값에 넣어줬을 때 지금 0보다 크게 되는 x값이 여기서의 해 또는 근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 값을 한번 넣어볼까요? 어떤 값을 넣어보면 좋을까요? 위에서 지금 1과 3이 있으니까 1을 한번 넣어본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1을 여기다 다 넣으면 어떻게 되죠? 앞에 부분이 0이 되기 때문에 0 곱하기 마이너스 2는 0이 돼서 이 0보다 크다를 만족하지 못하죠. 그러면 우리가 방금 넣어봤던 요 1이라는 숫자는 이 친구의 해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x는 1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럼 어떤 숫자를 넣어볼까? 그럼 1보다 좀 더 큰 2를 한번 넣어볼까요? 2를 하면 어떻게 되죠? 2를 이렇게 넣어보면 앞에는 1이고 뒤에는 마이너스 1이니까 두 개 지금 곱해줘서 마이너스 1. 얘는 0보다 작죠. 그렇기 때문에 x에 또 2도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3도 안 되고 4 한번 넣어볼까요? 4를 넣으면 어떻게 돼요? 4를 넣으면 얘가 3이고 얘가 1이니까 여기 두 개는 지금 곱하기예요. 3 곱하기 1은 3. 드디어 0보다 큰 값을 찾았어. 선생님 지금 제가 x4 하나 찾았거든요. 이제 하나만 더 찾으면 돼요. 왜냐면 얘는 2차니까요. 이렇게 생각하면 정말 좋겠는데 이 부등식이라고 하는 거는 2차 부등식이라고 해서 값이 딱 두 개만 있는 거는 아니고 여기서 이제 많은 친구들이 헷갈리는 게 x가 이제 범위로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헷갈려 하거든요. x가 어떻게 범위로 나오는가? 요거에 대한 거는 우리 그래프랑 조금 더 연관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지금 우리가 부등식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 요거를 인수분해해서 x-1, x-3으로 바꿨는데 얘가 0보다 크다는 게 도대체 어떤 의미인가? 여기에 맞는 해는 무엇인가? 요거에 대해서 지금 계속 생각을 해보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생각을 할 때 요 친구의 일단은 그래프를 가지고 같이 생각을 해줄 겁니다. 그래프 그리는 거는 여러분 이미 다 앞에서 배워서 알고 계시죠? 다시 한번 짚어드리면 얘를 이렇게 인수분해를 했을 때 y는 x-1, x-3 지금 어떤 그래프 그리는 거냐면 y는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 요거 그래프 그리는 거예요. 자, 이 친구랑 방정식의 해랑 어떤 상관이 있었냐면 얘를 인수분해해줘서 0 되는 값 즉 x가 1이랑 3에서 각각 0 되는 이 친구에서 x축과 만나게 된다. 이런 거를 우리가 이미 앞에서 배워서 알고 있을 거예요. 그거를 이용해가지고 아래로 볼록인 거 이용해서 지금 그래프를 그려준 거고요. 아래로 볼록인 상태에서 1과 3에서 만난다. 이것만 체크를 잘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1번부터 같이 한번 따라 해볼 건데요. 1번은 아래표를 완성해보자 이렇게 써있죠. 표에는 지금 범위가 나눠져 있는데 여기에서 지금 중요한 숫자인 1과 3을 기준으로 왼쪽, 그 다음에 1인 때, 1과 3 사이, 3일 때, 그 다음에 3보다 큰 쪽 이렇게 5가지로 나눠서 표에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에 따라 y값의 부호가 어떻게 되는가 요걸 물어보고 있는데요. y값의 부호는 이 함수 자체를 보고 이 모양을 보고 보면 되겠죠. x축보다 위에 있을 때 y값이 플러스고 밑에 있을 때 마이너스잖아요. 그래서 x가 1보다 작은 쪽이면 어떻게 돼요? 그때는 y값이 요렇게 이 함수를 따라가기 때문에 y는 플러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첫 번째는 플러스 써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 x가 1일 때는 어때요? x가 1일 때는 딱 x축에 다 있죠. 실제로 여기다가 값에 1을 딱 넣으면 0 곱하기 마이너스 2가 되기 때문에 0인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x축이랑 딱 만날 때는 0이라는 거 생각해 주시면 돼요. y값의 부호는 0이다. 그리고 1하고 3 사이, 세 번째는 요 사이에 있을 때인데요. 요 사이에 있을 때 그래프는 아래쪽에 위치해 있는 거 보이시죠? 그러면 x축보다 밑에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다. 그리고 x가 3일 때는 다시 x축과 만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3 실제로도 넣으면 y값은 0이다. x가 3보다 클 때는 어때요? 3보다 큰 쪽에서는 함수가 이렇게 이쪽에 있기 때문에 x축보다 위에 있는 플러스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이제 이 표를 토대로 2번을 한번 해봅시다. 2번에서는 부등식이 0보다 큰 쪽을 만족시키는 x값의 범위를 말해보자. 요거를 물어보고 있죠. 0보다 크다는 거는 얘가 플러스란 얘기니까 어떤 거랑 어떤 거예요? 그렇죠. 여기 1보다 작은 때랑 3보다 큰 때 그거를 여기다가 써주시면 됩니다. 즉 x가 1보다 작거나 또는 x가 3보다 크다. 그 다음에 3번 보면요. 부등식이 0보다 작은 쪽, 그러니까 얘가 음수인 거를 만족시키는 x값의 범위를 물어보는 거죠. 그럼 어떤 걸 써주시면 될까요? 그렇죠. 음수인 거는 여기 있기 때문에 뭐라고 써주면 된다.
x가 1에서 3 사이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아하, 이렇게 하고 보니까 부등식이 왜 범위로 나오는지 좀 알겠나요, 여러분? 아까 우리가 이 x값에다가 단편적으로 4를 딱 넣었을 때 되긴 됐지만 그 4가 사실 이 그래프에서 봤을 땐 어디 있는 거예요? 여기 있는 거죠. 요 4기 때문에 0보다 컸던 거거든요. 그러면 4보다 큰 5를 넣었을 때도 당연히 y값이 0보다 크게 나오겠죠. 6을 넣었을 때도 0보다 크게 나올 거예요. 왜냐면 지금 3보다 큰 쪽에서는 그래프가 다 x축 위에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아까 우리가 음수 쪽은 좀 생각이 어려워서 안 넣어봤지만 여기서 1보다 작은 부분에 0이 있죠. 0을 한번 넣어볼까요? 0 넣으면 그래프에서 0수인 거 딱 보이는데 여기서도 실제로 0을 넣으면은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3이기 때문에 3이어서 0보다 큰 거. 즉 여기에 해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리를 하자면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렇게 2차 식이 주어졌을 때, 2차 부등식이 주어졌을 때 요거를 인수분해가 되는 친구들이 일단 오늘 배울 친구들이거든요. 인수분해를 해준 다음에는 뭘 해줘야겠어요? 요 그래프를 그려서 확인을 해줘야 돼요. 그래프를 그려서 확인을 해주고 그 다음에 0보다 큰 쪽이면은 위쪽이기 때문에 위쪽을 살짝 꺾어서 요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0보다 작은 쪽은 아래쪽이죠. 그래서 그냥 요렇게 1에서 3 사이다 이렇게 읽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이 친구의 해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배워봤으니까 실제로 문제 적용을 한번 해봐야겠죠. 자, 아래에 갑자기 생긴 문제, 네 문제 오늘 풀면서 한번 마무리를 지어 볼 건데요. 자, 그럼 한번 1번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을 딱 보아하니 너무나 익숙하죠? x-1, x-3 요게 0보다 크거나 같다. 이거를 해주면 되기 때문에 일단 뭐를 그리면 될까요? 2차 함수를 그려서 생각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아까 선생님이 위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자세하게 그릴 필요는 없고 우리가 필요한 부분은 어디냐면 이 x축이랑 그 다음에 1, 3에서 만난다. 그 다음에 아래로 볼록이다. 요거 3개만 그려줄 거거든요. 그거 그려가지고 문제 푸는 방법 계속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먼저 어떻게 해준다? x축을 그려가지고 아래로 볼록한 다음에 1하고 3하고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는 이제 잘 되시죠? 그 다음엔 뭘 해야 되냐면 이 부등식의 방향을 확인을 해야 됩니다. 지금 이 식 자체가 0하고 비교해 줬을 때 식이 더 큰 쪽이죠. 즉 여기다 y를 갖다 붙이면 이 y에 있는 이 함수값이 0보다 크거나 같은 쪽을 의미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x축을 기준으로 위쪽이다 아래쪽이다. 여기가 x축이니까 위쪽, 0보다 크거나 같은 쪽은 위쪽이면서 0일 때는 딱 1하고 3이기 때문에 동그라미 들어가는구나 색칠을 하고 위쪽이기 때문에 꺾어서 이쪽 x축 범위는 이렇게 양쪽 꺾은 부분이구나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꺾은 부분에다가 x를 딱딱 써주시면 끝이에요. 등호가 들어가니까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 친구의 해는 x가 1보다 작거나 같거나 또는 x가 3보다 크거나 같다. 지금 이 친구는 자리만 바꿔서 이렇게 써준 거예요. 이렇게 써주시면 끝입니다. 많이 어렵진 않죠? 우리 2, 3, 4번도 계속 연습해보면 점점 더 쉬워질 거예요. 자, 2번 한번 해볼게요. 2번도 보자마자 이 친구는 인수분해가 얘가 2, 3은 6으로 되니까 x 플러스 2, x 플러스 3 이렇게 인수분해 된다는 거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뭐 해줘야 돼요? 그렇죠. x축 그려가지고 또 두 점에서 만나니까 대충 이렇게 그려서 어떤 두 점에서 만나는지 그것만 표시를 해주시면 돼요. 해는 누가 될까요? 앞에서 마이너스 2, 뒤에서 마이너스 3. 해가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3이기 때문에 그거 체크해 주시고요. 마이너스 3이 왼쪽이겠죠. 더 작으니까. 자, 그 다음에 뭘 체크해주면 돼요? 이 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앞에다 y 붙여주면은 y 값이 0보다 작거나 같은 쪽. 즉, 이 아래쪽이기 때문에 여기구나 해서 여기를 체크를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도 지금 등호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동그라미 색칠을 해주시고 이 아래쪽이기 때문에 여기 있구나. 여기에다가 x 바로 써주시고 부등호 이렇게 붙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해는 어떻게 되겠어요? 마이너스 3에서 마이너스 2까지다 이렇게 써주면 끝이겠죠. 생각보다 많이 어렵진 않죠, 여러분? 천천히 잘 따라와 보세요. 세 번째 문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문제부터는 이제 이 인수분해가 어려워지죠. 이 친구는 어떻게 해야 돼? x자로 해가지고 2, 1, 그 다음에 3하고 1을 이렇게 써줘야 마마에서 마이너스 7이 딱 되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써준다? 일자로 써주면 되니까 2x-1 그 다음에 x-3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겠죠.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체크해줘야 될 거는 각각을 0으로 만드는 해가 누구인가? 앞에서는 2분의 1 나올 거고요. 뒤에서는 3이 나오겠네요. 그럼 어떻게 해준다? x축도 그려가지고 아래로 블록인 상태에서 2분의 1과 3을 각각 써준다.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y는으로 생각했을 때 y값이 0보다 크다. 즉 어느 쪽? 이 위쪽이다. 위쪽인 거는 양쪽 사이드로 이렇게 꺾어서 그려주면 된다 그랬죠. 꺾어서 한번 그려볼게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지금 동그라미를 이렇게 비워놔야겠죠? 비워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얘가 지금 0보다 크다고만 했기 때문에 여기 지금 밑에 요게 없죠? 등호가 없으면 여기가 이렇게 뚫려져 있어야 된다는 거 요것도 체크하시고 자, 그럼 이제 양쪽 사이드에다가 x 써주면 끝이겠죠. 그럼 해는 어떻게 된다? x가 2분의 1보다 작거나 같거나 또는 3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문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4번도 인수분해를 잘 해줘야 될 것 같은데 3은 3하고 1하고 이렇게 쪼개줄까요? 그 다음에 2하고 1을 어떻게 배치해야 여기가 마이너스 5가 나올까? 밑에가 마이너스 2, 위에가 플러스 1 이렇게 되면 딱 맞겠죠. 그러면 인수분해 어떻게 된다? 3x 플러스 1,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또 마찬가지로 마지막까지 열심히 한번 그래프 그려봅시다. x축 그리고 아래로 블록 그리고 어떤 점? 마이너스 3분의 1과 2에서 0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범위를 확인을 해주면 앞에다 y는 써줬을 때 y가 0보다 작기 때문에 x축보다 아래쪽 여기겠죠. 그러면 여기 구멍 잘 뚫어가지고 잘 뚫어서 아래쪽 체크를 해줍니다. 가운데다 x 써주고 오른쪽으로 이렇게 써주면 끝입니다. 그래서 해는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게 되겠죠. 자, 이렇게 네 문제를 이제 다 풀어봤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 하나만 짚고 넘어가면 이제 여러분이 2차 부등식이 나왔을 때 헷갈리지 않을 수가 있는데요. 일단 1번이랑 3번은 어떤 특징이 있어요? 0보다 큰 쪽이죠. 이제 등호랑 상관없이 0보다 큰 쪽인데요. 큰 쪽은 이렇게 양쪽 날개로 찢어진다는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읽으려면은 여기서 해 두 개를 찾고 작은 값보다 작거나 큰 값보다 크다. 작은 값보다 작거나 큰 값보다 크다. 이 두 가지를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2번이랑 4번은 반대로 0보다 작은 쪽이죠. 등호는 이제 그 등호가 있으면 해도 붙여주고 없으면 안 붙여주고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데 얘는 작은 값이랑 큰 값 사이에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4번도 0보다 작은 거기 때문에 작은 값, 큰 값 사이에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나중에 헷갈리지 않으실 것 같아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2차 부등식의 해의 의미와 직접적으로 해를 구하는 방법까지 알아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이 두 문제 정리하면서 강의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친구는 이미 익숙해서 위에서 1과 3으로 이렇게 두 개의 해를 갖는다는 거는 알아놨죠. 그럼 0보다 클 때는 어떻게 된다고요? 작은 값보다 작거나, 그러니까 어떻게 써주면 된다. 작은 값 1보다 작거나 또는 3보다 크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 있는 0보다 작을 때의 해는 어떻게 돼요? 그 사이사이에 있게 된다 했기 때문에 x가 1하고 3 사이에 있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저는 2차 부등식 2탄으로 다음 강의에서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봐요. 안녕.